오늘이 3월 3일이지. 3월 3일. 이제 스키 시즌은 지금 끝나고, 이제 자전거를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정식으로 타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동네 마실 다니거나 밥 먹으러 갈 때는 미니벨로를 타고 다녔거든, 편하게. 근데 이제 어제부터 혼자 겨울 동안 보관해놨던 이제 로드를 꺼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타기 시작한 거지. 이제 자전거 시즌을 오픈한 거지, 자전거 시즌. 스키는 이제 시즌은 오프한 거고, 자전거는 오픈한 거지. 인라인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좀 빨라, 인라인은. 이 자전거가 타기에 좋은 때가 사실은 어제 오늘처럼 이 낮 기온이 10도 이상, 11도, 12도, 13도, 14도, 이 정도 11도에서 한 14도 이 사이일 때가 자전거 타기에는 참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자전거 타기에는 딱 그 온도가 좋더라고. 근데 15도가 넘어가면 조금 그래. 근데 11도, 12도, 13도, 14도일 때가 제일 좋지, 타기가. 어제는 자전거를 한 40km 정도 탔는데, 이제 몸이 이제 이 로드 자전거를 타려면 로드 자전거를 타는 포지션이 있거든. 그 포지션을 몸이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저께는 공지천으로 해서 약사천까지 해서 왕복해가지고 한 40km 정도를 타면서 몸에 이 포지션, 이 로드 자전거를 탈 때 타는 포지션들을 이렇게 기억해내려고 한 거고, 근데 어제 40km 탔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화천으로 넘어가가지고 한 60km 가까이, 50, 한 7, 8km 정도를 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키로수를 이렇게 점점 늘려가가지고 어디까지 나는 늘리냐면은 이 90km까지 늘려. 90km 정도까지가 딱 나한텐 좋더라고. 이 90km를 넘어서 이게 100km까지 가버리면 이게 컨디션이 이게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컨디션이 별로야.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를 딱 타고 왔을 때 이렇게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봤을 때 내 낯빛이 이게 좀 밝아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무리해서 자전거를 타면 이게 집에 도착해가지고 다 귀찮아. 샤워하기도 싫고, 또 억지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면 이 낯빛이 되게 좀 어둡거든. 이게 그 한계선이, 이렇게 몇 년씩 자전거를 타보니까 나한테는 그 한계선이 딱 90km더라고. 90km. 그래서 자전거를 딱 타고 가서 일정을 짤 때 한 90km 정도의 일정을 짜, 나는. 이렇게 또 좀 멀리 가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90km 정도 일정을 짜고 이제 미리 잡아놓은 숙소로 이제 들어가거든. 그럼 제일 무난하더라고. 몸도 컨디션도 좋고, 또 저녁에 또 잠도 이렇게 좀 맛있게 자고. 근데 이게 90km를 넘어서 좀 오바를 해서 100km가 넘어서 버리면 조금 몸이 좀 초죽음이 되는 것 같아. 초죽음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게 조금 나한테는 좀 어떤 의미냐면은 좀 일기를 쓰는 의미로 지금 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거든. 근데 이게 이 방식이 보니까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 일기 같은 것도 써보려고 몇 번은 노력했는데 그게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 얼마 쓰다가 말고 아마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재미없어서. 근데 이 동영상은 딱 찍어서 유튜브라는 그렇게 좀 공짜로 제공되는 외장하드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딱 올려놓고, 또 내 채널은 거의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올려놓고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또 그 동영상들을 보면 꼭 내 일기장을 다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지금 2020년은 3월 2일 날 이제 자전거 시즌을 오픈을 했고, 어제 40km 타고 이제 오늘 60km 탔으니까 여기 다음에 내일 날씨가 어떤지 또는 봐서 하겠지만, 다음에는 이제 한 70km 정도 타고, 그 다음에 80km 정도 타고, 90km 정도 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멈출 거니까. 이 로드 자전거는 내가 타보니까 이게 좀 그 자전거를 탈 때 그 포지션도 중요하고,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훈련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처음에 로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그 초반부쯤에는 뭐랄까, 몸이 녹초가 돼버려. 녹초가. 이 로드 자전거를 타기만 하면 몸이 녹초가 돼버려. 한 40km 50km밖에 안 타는데도 몸이 녹초가 돼버려. 타는 방법을 모르면 몸이 녹초가 돼버린다고. 왜냐면 그 바닥에서 오는 진동을 그냥 무방비로 막 방편이 없이 무방비로 막 엉덩이, 손, 막 목, 막 덜덜덜덜덜 흔들리는 그걸 무방비로 한 40km, 50km를 당하면 집에 오면 그게 녹초가 돼버리거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좀 한 4년, 5년씩 이렇게 타다 보니까 로드를 탈 때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어제 40km 타고 오늘 60km 타면서 계속 내가 체크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포지션이냐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포지션이라는 건 체중이 페달에 다 실려야 돼. 페달에. 그 체중을 엉덩이에다 싣거나 체중을 이 손에다가 실어버리면 내 몸이 완전 녹초가 돼버려. 녹초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 자전거 도로의 경사도라든지 자전거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기어 변속을 아주 적당하게 기어 변속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페달링을 했을 때 내 체중의 한 80% 정도는 그 페달에 실리게 해야 돼. 그 페달에. 그러니까 엉덩이 그 자전거 안장에 주저앉아가지고 페달링을 했다가는 이 로드 자전거를 그따위 식으로 타면 내 몸이 완전 녹초가 돼버려. 녹초가 돼버려. 막 흔들리니까. 근데 엉덩이에다가 체중을 거의 실지를 말아야 돼. 이 손에다가도 실지를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 등이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굽어진 상태로 타거든. 그러면서 교묘하게 내 체중을 70kg가 넘는 이 체중을 그 페달링한 발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그 페달링한 발에다가 이렇게 싣게 된다고. 그러면 내 몸이 약간 좀 앞으로 좀 치우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로드 자전거에 딱 몰입이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꼭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막 발이 이렇게 이게 내 딛는 발에다 내 체중을 다 실으니까 꼭 달리기를 내가 하고 달리기를, 이게 아주 빠른 달리기.
이게 그 체중을 온전하게 딱 싣고 자전거에 몰입을 하면 그 자전거 속도가 보통은 한 30km씩 나가거든. 20km를 훌쩍 넘어서 속도가 한 30km 가까이 속도가 붙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이게 시속 30km로 막 달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없잖아. 선수들이나 시속 30km로 달리지.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타면, 그리고 내가 그 자전거 타는데 몰입을 하면 꼭 내가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30km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막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훈련이 안 되고 그냥 로드 자전거만 구입을 했다 그래서 그 로드 자전거의 라이딩이 즐겁진 않거든. 요 스키도 그래, 스키도. 한 4년, 5년은 타야 그 스키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돌리는 그 기분이 있거든. 내 마음대로 돌리는 기분. 스키에 얹혀가지고 내가 그냥 막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의도대로 턴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빠르게도 하고 늦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스키의 앞쪽으로, 산 쪽으로 완전히 돌려버리기도 하고, 그 맛이거든, 그 맛. 근데 이 로드 자전거도 그 비슷한 맛이 있어. 비슷한 맛이. 특히 내가 그렇게 오늘처럼 여기 화천에 그 산속길이라는 자전거 길이 있거든. 거의 사람이 없어. 거의 30분에 사람 한 명 만날까 말까야. 이게 완전히 텅 비어있는 길이야. 텅 비어있는 길.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북한강이 쫙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게 로드 자전거를 타면 약간 밑을 보게 되거든. 근데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고개를 이게 들어야 된다고. 장애물들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화천의 그 산속길처럼 자전거 길이 완전히 텅 비어 있으면 사실은 멀리 볼 필요가 없어. 그냥 편안한 자세로 밑을 보고 한 45도 각도로만 그게 가장 편하거든. 이 고개를 들어버리면 목이 아픈데 가장 편안한 자세 45도를 보면서 가도 거의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런 길에서 이렇게 내가 페달하는 그 발에 몰입하면서 타면, 그 기분이, 참 어디서 느껴보기 힘든 그런 느낌을 얻어. 근데 이제 서울에서 우리 춘천으로 올 때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그 자전거 길, 이제 그런 데를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있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몰입감을 갖기가 어렵더라고. 왜냐면 그 장애물들을 봐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고개를 들게 된다고. 또 앞 자전거를 또 추월해야 되기도 하고, 또 뒤에서 나를 추월하는 자전거도 신경 써야 되고 쭉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몰입이 안 돼. 자전거 타는데 몰입이. 그래서 오늘 이제 60km 정도를 달렸는데, 오늘 달리고 와서 샤워도 할 때도 몸이 이렇게 가뿐한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얼굴빛이, 낯빛이 어둡지가 않잖아. 즉, 그 말은, 오늘 내가 60km 자전거를 탈 때, 그 자전거 포지션을 지금 제대로 잡은 거야. 이렇게 제대로 포지션을 잡은 날들은 컨디션이 이렇게 힘이 남아 돌거든. 이걸 이제 70km, 80km, 90km까지 딱 올리면, 이제는 이제 좀 멀리 가지, 멀리. 저기 이제 양평 쪽으로 가가지고, 충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들, 또는 속초나 양양으로 가서 그 동해안 자전거 길들, 사실 그런 작년에 이제 경험해봤던 그 자전거 길들이 좀 선해. 그래서 이제
날씨나 원도, 바람. 이 자전거 탈 때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오늘도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그렇지, 이 온도가 좋아도 앞바람이 불어버리면 몰입이 안 되지. 자전거 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 길들, 이 동해안 자전거 길이라든지, 또는 저쪽 군산으로 빠지는 그 오천 자전거 길, 가고 싶은 데가 참 많네. 내가 이제 어제 이제 자전거 시즌을 오픈을 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날씨, 바람, 이런 것들 체크해서, 이제 숙소를 이제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숙소 정해서 이 자전거를 또 재밌게 탈 것 같아. 근데 이제 이제 주중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제 주말에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아마 내 말이 공감이 안 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비만 안 오면 탈걸. 비만 안 오면 타.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슨 온도하고 바람을 고려해서 자전거를 탄다는 내 말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지. 근데 나는 이제 주중에 이제 시간을 쓸 수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날씨, 온도, 바람 세기 이런 것들을 보고 가거든. 그러니까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그 질이, 그 만족도 질이 조금 내가 높지. 오늘 그 화천 쪽으로 잡아서 그 딴산까지 이동을 하고, 그 딴산에서 저쪽 평화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자전거 길이 작년에 새로 오픈이 됐거든. 그래서 그 길을 타고 쭉 타고 올라갔었어. 그리고 이제 평화댐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중간에 그 딴산 터널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근데 이제 그 딴산 터널까지 오늘 올라갈 생각은 아니었고, 한 뭐 중간이나 3분의 1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어. 왜냐면 그 평화댐까지 내가 왕복할 정도의 컨디션은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봄, 여름 정도 한 4, 5개월 정도 타면은 내 몸이 완전히 자전거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는 그 스킬이 굉장히 제 궤도를 찾아버린다고.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자전거를 처음 이제 시즌 오픈해가지고 탈 때는 아직은 내 몸이 자전거에는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 이 평화댐까지 왕복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딴산 터널 올라가는 그 언덕 진입도 못했어. 왜냐면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쪽에서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 방역. 이게 지난 겨울에 발생한 그 돼지 열병, 그 돼지 열병이 우리 기억 속에 지금 사라졌잖아. 근데 화천의 그 시골 지역은 그 돼지 열병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더라고. 진행형. 그 도로 양쪽으로 그 분무기 같은 걸로 계속 그냥 소독을 쫙 뿌리는데, 그냥 안개가 완전히 그 지역이 안개가 그냥 꽉 찼더라고.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막 그 비옷 입고 지나가는 차들 다 방역을 하고, 거기를 내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 내가 자전거 타고 거길 지나가려면 그 막 안개,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그 안개를 나도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차를 타면 이게 창문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는데 자전거로는 도저히 뭐 엄두가 안 나서 이제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게 화천이라는 곳은, 화천의 시골 지역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거의 남얘기야. 거기 사람들 그 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봄 준비하는 사람들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관심에서 사라진 그 돼지 열병이더라고. 그리고 자전거
길로 다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던 이게 산에서 민가로 내려오는 그 중간에 철조망이 와, 그 어마어마한 철조망이 그냥 그 철조망이 쫙 쳐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멧돼지들이 민가로 못 내려오도록 하려고 철조망을 쫙 쳐놨더라고. 작년에 볼 수 없었던 철조망들이 쫙 쳐져 있어. 이게 철조망을 쫙 쳐놓고 그 철조망 안쪽에서 엽사들이 계속 지금 총질을 하는 것 같아. 아직도 멧돼지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잡은 멧돼지에서 그 돼지 열병 그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이 되나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길을 막고 방역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2020년 3월 3일 화천의 시골 지역은 돼지 열병이 아직도 진행형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난리를 겪고 있는, 나는 아닌데 지금 도심 지역에서 난리가 난, 특히 대구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코로나19는 또 그쪽에서 또 해당 사항이 없고 또 그렇더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가기 전에 그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랬거든. 어떻게 저런 덜 떨어진 인간들한테 20대의 건강한 대한민국 남녀, 건강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런 덜 떨어진 인간들한테 속아 넘어가나 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러 이제 화천으로 넘어갔거든. 근데 자전거 타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 맴돌더라고. 신천지에 보니까 주요 포섭하는 타겟이 20대거든, 20대. 그 20대 건강한, 그러니까 그 전광훈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목사 있잖아. 전광훈이를 따라다니면서 그 태극기나 성조기 흔드는 그 노인들을 보면서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저 노인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뇌가 썩어가지고 사리 판단을 못 하는갑다. 뭐 다 늙은 것들이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이 안 생기더라고. 근데 신천지는 그런 노인들을 포섭을 안 해. 왜냐면 돈이 없거든, 돈. 이 돈이 없는 궁핍자들은 신천지에서는 포섭 대상이 아닌가 봐.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포섭도 안 해. 근데 그 신천지가 포섭하는 주요 타겟이 20대거든, 20대.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들, 이 사람들이 주요 포섭 대상인데, 즉 그 말은 돈을 뽑아 먹을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은 포섭해봐야 돈을 뽑아 먹을 자신이 없어. 신천지의 이만희가. 근데 20대 남자, 여자들은 포섭만 해놓으면 어떤 방식을 쓰든지 돈을 뽑아 먹을 자신이 있다는 거지. 돈 나올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포섭 대상인 거야. 근데 그 20대, 30대, 20대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사회초년생들이 왜 저런 덜 떨어진 인간한테 포섭이 되냐? 그 생각이 자전거를 타는 내내 계속 맴돌더라고. 왜 속아 넘어갈까? 왜 속아 넘어갈까? 요즘 20대들은 지기 부모들한테는 지기 부모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 왜냐면 지금 20대가 단군 이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야. 그리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와서 영어까지 능통해.
외국어까지 능통하고 단군 이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디지털 미디어 환경, 초고속 인터넷 환경에서 거기에 있는 그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같은 단말기들을 아주 능숙하게 쓰는, 그래서 그 20대들은 20대 눈에 자기 부모가 우습게 보여. 그래서 부모가 뭔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껴. 그런 20대거든. 자기 부모를 우습게 알아. 자기 삼촌이나 자기 고모들을 우습게 한다니까. 자기 발 밑으로 봐, 발 밑으로. 왜냐면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마트폰을 훨씬 더 잘 쓰고 하니까 우습게 보거든, 자기 부모를. 근데 왜 이만희한테 포섭이 되는 거야? 그 화면에 나온 이만희는 90 먹은 노인인데다가 아무리 봐도 저게 하나님이다, 또 신이다, 또는 뭐 설득력이 있는 얼굴이 아니거든. 어떻게 20대들이 거기에 포섭이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뉴스에 보면 피라미드 조직이 또 사람들을 또 포섭할 때 또 마찬가지로 그 20대야. 포섭 대상이. 그리고 포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걔들한테 물건을 떠넘겨서 또 뽑아 먹거든, 돈을. 피라미드 조직도 그 20대를 타겟으로 삼고, 신천지 이만희도 20대를 타겟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이 20대들이 본인들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회에 자기 집을 떠나서 사회에 딱 사회인으로 딱 서면 아주 좋은 먹잇감인가 봐. 아주 좋은 먹잇감. 즉 어리버리 한다는 거지. 헛똑똑이라는 거죠. 헛똑똑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도 없는 헛똑똑이들인 것 같아. 헛똑똑이들. 아주 쉬운 먹잇감인 것 같아.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들한테나 그렇게 잘난 척을 하지, 똑똑한 척을 하지, 실제적으로 사회의 이론으로 두 발로 딱 섰을 때는 뭔가가 이상해. 나도 우리 세대도 그 시간대를 지나갔거든. 나도 20대를 지나갔었는데, 내가 20대일 때, 이제 우리 세대를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데, 이 386 세대가 20대라는 그 시간대를 지나갔을 때, 우리 386 세대가 그렇게 쉬운 먹잇감이 아니었거든. 우리들 20대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이 국가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것 플러스에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을 틀려고 할 정도로 힘이 있었거든, 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386 세대들의 20대들은 그런 신천지나 아니면 피라미드한테 먹이가 되질 않아. 생각이 있어가지고. 쉬운 먹잇감이 아니지. 근데 지금 20대들은
우리 386 세대들이 20대였을 때하고는 완전 딴판인가 봐. 완전 쉬운 먹잇감. 그냥 살살살살살. 꼭 초등학교도 안 간 코 흘리게 손에 들어있는 사탕을 뺏어 먹기 위해서 그 몇 마디 살살살살 해주면, 몇 마디만 살살살 하면 그 사탕을 내놓거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쉬운 상대인가 봐. 그러니까 얘들이 20대까지 어떻게 커왔느냐를 보면 맨날 했던 게 그냥 뭐 시험 문제 유형 외우고 그 시험 문제를 외운 유형으로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그 일들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잖아. 학원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또 노트북 PC에서 게임을 하고. 친구란 것도 별로 없잖아. 친구란 것도. 밥 먹을 친구도 없으니까 요새는 다 혼밥하고 있잖아. 같이 여행 갈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여행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발달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덜 떨어진 인간들한테 쉽게 농락을 당하고, 그 피라미드 조직, 우리 눈에 보면 빤히 보이는 그런 피라미드 조직, 그런 조직들한테도 쉽게 먹잇감이 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지금의 20대가. 이 20대가 30이 되고 40이 돼서 40, 50대가 돼서 대한민국의 중추가 됐을 때 이런 정도의 사회성, 이만희한테 쉽게 잡아먹히는 정도의 20대들의 사회성을 가지고 과연 이 대한민국을 좀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세대를 부양할 거라는 기대는 접어야 될 것 같아. 본인 스스로도 지금 못 돌보고 있다니까. 내가 볼 적에는 본인 스스로도 못 돌봐. 그러니까 그 이만희 같은 그 어리버리한 새끼한테 당하지. 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상념들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일기 쓰듯이 좀 여기다 기록을 좀 해두려고 오늘은 카메라를 켰습니다.